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론 팀장입니다. 실무 팀장입니다. 예, 복규 팀장입니다. 저번 회차에 이어서 급하게 특별 편성된 우리 실무 팀장님이 급하게 특별 편성을 요구한 독종 오해와 진실. 네. 뭐 공부랑은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고 또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나중에 오해에 의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럴까요? 좀 감정적인 어떤 그런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미 많이 입었지. 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제 몇 개만 말씀을 드리려고 특별 편성을 했고요 지금. 첫 번째. 아니 일단은 우리 문제들이 뭐 시중에 플러스를 문제를 와서 푼다. 그러려면 왜 와서 푸냐? 이 오해와 진실. 실무. 실무 문제. 기준으로 했을 때. 왜냐하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입문부터 독종 300까지는 점차적으로 레벨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스터디 문제를 바로 내드리면 안 해요. 어려워가지고. 어려서 못하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쭉쭉쭉 나가야 되고 기본적인 목표가 스케줄 잡는 데 있기 때문에 당연히 초반에는 플러스 문제를 드립니다. 그대로 그 편집을 해서. 근데 그게 의미가 있냐? 아니 그거를 회차별로 플러스 문제를 순서대로 내면 그냥 문제집 갖고 와서 풀라고 그러지. 그거를 다 문제를 조합해서 이 시기에 맞는 문제들을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답안이랑 다 따로따로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좀 레벨은 업이 될 거고요. 첫 번째 오해가 제발 이론 법규는 별도 자료, 암기 자료를 따로따로 만들어주고 있고 이제 점차적으로 가면 세트화 시켜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 서브를 굳이 만들어도 안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 드리는 건데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되게 맥이 빠져요. 플러스 문제 풀러 여기 왜 왔냐? 초반에 그렇다니까요. 초반에. 첫 번째 오해와 진실. 조금 거들어서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뭐 제가 공부했던 시기와 지금은 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마 같은 방법이 통용될 것 같은데 같은 문제집을 한 번 풀었다고 해서 다 이해를 100% 완전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그걸 뭐 어쨌든 소위 말해서 메테독을 하느냐의 문제인 거고 독종에서 그 기존에 있는 문제집을 뭐 맞추어서 푸는 것도 당연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문제 이렇게 하지 않고 특히 지금은 입문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부터 이제 교재도 충실하게 해서 나가시면 분명히 이제 미끄럼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거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와닿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세대나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공부할 때는요, 문제집이 됐던 어떤 책이 됐던 그 책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한 가지 방법에 의해서만 그 책을 전부 다 내 거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저도 이제 실무 스터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문제집을 한 권을 전체를 다 복사를 한 다음에 100점 세트를 스터디 구성원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잘라갖고 문제를 100점을 이렇게 컨비네이션을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오는 그런 스터디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문제가 또 어떻게 섞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의미가 없는 일들을 저희가 굳이 일을 벌려가지고 매주 새로운 자료를 만드는 시간을 투입해가면서 할 이유가 저희도 없거든요. 따지고 보면 아주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서 궁금증이 있는 거는 당연히 이해를 해요. 이게 의미가 있냐? 라고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안 해봤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생각이 좀 드시면 이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의를 해주시면 언제든지 대답을 해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있는데 그냥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너무 이렇게 보시게 되고 또 경험해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런 걸 뭐하러 하냐라는 식으로만 이제 말씀들을 해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실무 팀장이 얘기했듯이 기운이 좀 많이 빠진다. 이게 왜냐면 쓸데없는 일을 팀장들이 자기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역설적인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궁금하시면 여쭤봐 주시면 당연히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오해와 진실은 뭐예요? 효과음 좀 더. 빠밤. 두 번째는 독종을 하면 주말 스터디 점수가 올라간다. 왜냐하면 주중에 했던 스터디 문제를 그대로 내기 때문이다.
이거는 팀장의 직무유기 아닌가요? 첫 번째로 똑같이 나온 문제를 뭐 변형해서 낼 수는 있겠지만 독점 문제도 저랑 황현아 평가사가 만들고 실무에 북한에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내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근데 뭐 이제 뒤에 짜잘한 문제들을 맞추다 보면 가끔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요새는 그런 비판들 때문에 더더욱 그러지도 않아요. 여지껏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팀장은 항상 좀 주말 스터디에서는 좀 신선한 충격을 좀 받고 가라고 일부러 문제를 구성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그랬다면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랬지만 특별히 더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할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 잘 봤다? 당연히 시험을 잘 보죠. 일주일 내내 관련 쟁점들을 다 풀고 왔는데 그럼 시험을 못 보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론 법규는 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론 법규는 암기 절여줘서 암기 세트 맨날 외우고 왔는데 그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잘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어떻게 보면 독종을 하는 목적이잖아요. 궁극적인 목적. 이렇게 작은 협의의 목적이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오해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종에 있는 문제풀이 또 돌아간다? 그러려면 팀장 직무유기죠. 안 되는 거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시험 잘 보는 건 주중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시험 잘 보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독종에 나왔었던 거가 비슷하게 주말 스터디에 나오는 게 도움이 되는 수험생이 있을 수가 있고요. 독종에서 다른 문제가 나오고 스터디는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 게 도움이 되는 수험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강의를 진행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개별적인 수험생들의 어떤 니즈를 정확히 다 맞추기는 정말 힘들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보는 게 저는 일단은 시기별로 어떤 게 중요하냐. 연기랑 일기는 그게 필요할 수도 있다. 왜냐면 스터디에 가서 아무것도 못 쓰면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실무는 먼저 많이 좀 낯설은 게 많이 없어진 상태이지만 연기 스터디를 할 때 이론하고 법규는 많이 낯선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관련 쟁점을 유사하게 내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거 하나를 보고요. 시기별로 이론 법규는 좀 다를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해에 스터디에서 나오는 답안의 어떤 평균적인 수준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이론 같은 경우를 봤는데 수준 자체라든지 형식조차도 잡혀나가는 어떤 빠르기가 너무 늦더라. 그러면 조금 더 연관성을 가지고 길게 가게 된다. 그러면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실무팀장이 얘기했듯이 왜냐면 그러면은 스터디가 오히려 그 스터디 본질적인 의미 자체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수의 목적에 부합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좀 노력을 한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분별한 비판은 좀 삼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돈 벌려고 온 거는 맞아. 이것도 거짓말이야. 돈 벌려고 온 거는 맞는데 무슨 뭐 등고를 빼먹고 뭐 필요 없는 거를 시키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거 너무 답답한데 누가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답답해요. 내가 하는 얘기가 근데 맞긴 맞아요. 맞긴 맞아요. 최대한 거슬리는 게 없이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야 우리 그냥 이럴 거면 하지 말자 형 막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좀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은 상태인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푸는 건 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이제 그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와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전달이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급하게 마무리할게요. 독종이라는 것이 이제 그 스터디에서 주말 스터디에서 이제 너무 낯설고 어렵고 하는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보완하고 평일에 이제 스케줄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고 당연히 이제 주말 스터디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그러니까 연계성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론은 모르겠습니다. 법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새로운 문제 이런 거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 교수님들이 다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쟁점들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반복 학습하는 게 법규는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했던 거를 평일에도 해보고 또 미리 준비도 해보고 관련된 거 준비하고 계속 반복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으니까 독종하는데 크게 이제 뭐 고민하거나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주말 스터디에 뭐 독종에서 했던 게 나왔다고 해서 평일에 했던 거를 주말에 내주세요 라는 요구도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계를 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지금 포인트가 맞춰지는데 지금은 연계됐다고 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제 또 이런 목소리도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저희 이제 목적 그러니까 연계성을 생각을 해주셔서
진행을 할 거고 주말 스터디에서도 연계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론 학교는 맞아요. 그렇게 가는 게. 시기에 따라 그렇죠. 달라지죠. 마지막 오해와 진실은 뭐예요? 따단. 재밌다. 이 세 번째는 이게 12월의 영광인가? 우리 그 사이트에서 나온 얘기고 제가 직접 답변 달고 그랬는데 답변 달면서 좀 답답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하도 화폐에 대해서 비난을 하니까 저도 왜 비난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부 뭐 미숙한 부분도 있고 한데 그게 항상 그랬어. 하우패스는 항상 욕을 먹고 나 그 근원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원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학원이 갑질을 한대. 난 학원처럼 물질을 하는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보완하려고 좀 노력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욕을 먹는 것까지 괜찮은데 그 비판이 마치 우리들이 등골을 뽑아먹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서 특히 독종 300과 2기 사이에 왜 이렇게 텀이 기냐 너 광고 그렇게 안 하지 않았냐 라는 식으로 물론 광고에서 광고는 축약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설명을 잘못하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뭐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독종을 찬성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비용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시는 비용이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그거 자체도 여기 관리하는 비용이고 올해부터는 그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좀 목소리도 많이 듣고 해서 조금은 좀 많이 좀 정돈된 상태. 제가 보기에 한 3년 동안 시행착오를 진짜 많이 겪었어 우리가. 그래서 이제 좀 점차적으로 좀 좋은 시스템 드리고 싶고자 하는 거고 팀장들이 그거 해가지고 돈 가져가고 학원이 돈 가져가고 그런 건 솔직히 독종의 한정에서는 솔직히 돈 버는 거 없잖아. 하는 건 많은데 비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수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2기하고 3기 사이에 텀이 좀 기냐? 일단 텀이 얼마나 돼요? 텀이 지금 보면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에 텀이 왜 있냐? 이게 원래부터 줬었어요. 왜 줬냐면 하루에 300점씩 쓰면 아무것도 못해요. 네. 매일이 주말이다. 매일이 주말 스터디인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한 달 반 동안 빡세게 외워서 와라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이 취지가 학원 우리 강사들이 막 맨날 사람들한테 해서 한 달 동안 빡세게 외워, 항상 빡세게 외워. 우리가 이렇게 광고하진 않았죠. 근데 독종 300이라는 거, 하루에 300점을 쓴다는 건 그게 준비가 안 되면 힘들다는 거는 당연히 알아야 돼요. 매일 스터디를 했던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무료로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급하게라도 급조해서라도 뭐 어펜딕스 해서 뭐 만들어지고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뭐 단톡방에서 뭐 욕을 하고 막 이러신 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좀 힌트가 좀 나갔었는데 어쨌든 간에 독종 300과 200 사이의 그 텀은 여러분들한테 자유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시험 막바지입니다. 시험 막바지라서 빨리빨리 외워서 뭘 쓰라는 얘기예요. 외워서 300씩 매일매일 실전 연습하고 그리고 1주나 2주 있다 시험장 들어가라는 게 독종 300의 오리지널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왜 비어있느냐 그걸 생각하시기 전에 하루에 300점씩 쓰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진행 계획표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간에 비는 기간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기간은 참고해 주시고요. 요 기간 안내해 드린 대로 진행을 할 건데 그냥 연계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스터디 할 때 독종이 항상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중간에 빵꾸 나버리면 왜 빵꾸 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그 취지에 맞게끔 저희가 프로그램을 짰고 중간에 독종은 비는 기간이 있습니다. 스터디하고 약간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취지를 감안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감정적인 얘기가 될 수는 또 있는데 시험을 통해서 이 합격을 하셔가지고 이 직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사실 분들이 그 직업을 먼저 삼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만난 게 아마 저희들일 거예요. 그냥 앞에서 그냥 조금 먼저 일찍 붙었다라는 이유로 강의를 하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일 텐데 조금 세게 말씀을 드리면 독종 비는 기간 동안 몇 번 광고해놓고 그 기간에 뭐 안에서 뭐 돈 띄어먹고 뭐 받는 것도 없지만 일단 만약에 받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한 달 두 달 뭐 눈속임으로 바꿔갖고 해가지고 우리 사는 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학원 오셔가지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인데 나중에 다 업계에서 또 만나실 분들인데 물론 학원의 어떤 행정이라든지 어떤 뭐 공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직접 대응을 못 해드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네, 그런 학원에 대한 불만이 나왔을 때 수험생들이 오해하는 게 우리가 강사들이 학원하고 동조화돼서 막 뭘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원장님하고 제일 많이 싸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왜 이러냐, 왜 이런 불만이 나오냐. 사실은 우리가 제일 먼저 싸우고 우리가 제일 먼저 개선해 주려고 하는데 되게 일부러 이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개인적으로. 원장 오라 그래. 그런가? 그냥 쓸데없는 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법이나 뭐 악의적으로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되지 않게 하거나 필요한 것들을 안 해드리려고 뭐 꼼수를 부린다거나 그런 것들 할 만큼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시간이 여유롭지가 않고요.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끼리 뭐 이것 때문에 뭐 돈을 뭐 이런 생각을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지금 뭐 저희 위치가 뭐 높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개개인이 한 목소리씩 던지는 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범위에서의 절차를 좀 거쳐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사람이라는 건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자체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막아놓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원만큼 전화를 했을 때 저기 뭐 카운터가 뭐 데스크가 됐던 아니면 개인적으로 평가사한테 연락을 했던 상담을 해드리고 고민을 들어드리려고 하는 다른 학원 안 다녀봐서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는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최선을 다한다라는 표현도 못 미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러니까 못 믿겠다. 막 쟤네 뭐 그런 거 아니냐. 쟤네는 뭐 원래 그런 애들이다. 쟤네 뭐 돈 버는 것만 혈안이 된 애들이다. 이런 식의 어떤 악의적인 뭐 프레임을 씌워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처음부터 기를 죽이고 정말 안 좋게 얘기하면 매도하는 그런 어떤 것들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합격하실 수 있게 또 어려운 결정 하셔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열심히 저희들끼리도 노력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노력을 할 거고요. 뭐 우리는 우리 거 잘하자. 그냥. 근데 막 우리가 왜 지금 반성하는 자리 같아. 우리 거 잘하자. 우리가 뭐 잘못했으니까 욕을 먹겠죠. 그러겠죠. 네. 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귀를 또 기울이고 있는데 이건 좀 정도가 지나쳤어. 난 기울이고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형들이 그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제가 또 학원에 합류한 거, 그다음에 이제 다 보면은 그 강사들이 되게 이제 수험생분들을 되게 후배, 동생들, 그다음에 또 혹은 자신들이 공부할 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최대한 좋은 마음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즐겁게 하고 있고 그런 마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강의든 뭐 자료든 어떤 상품이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은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비판도 좋고 뭐 이제 뭐 개선안을 제시해주거나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할 부분들이 많잖아요. 전화도 있고 뭐 다양한 카톡도 있고, 그래서 연락을 주시거나 이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주시는 거는 좋고, 다만 이제 너무 이제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라던가 매도라던가 이제 그런 좀 악의적인 부분까지는 안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 그런 부분 지양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좋은 마음으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합격하실 수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 편성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